안녕하십니까. 행정구지의 사무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상군경과 부상군경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세하게 살펴보았어도 우리가 내가 공상군경인지 부상군경인지 이거 구분하기가 지금도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이거를 오랫동안 다려온 이렇게 취급해온 그 담당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그 난해한 부분을 항상 감지하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용자와 또 부상, 그러니까 보훈 보상 대상자와의 그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에는 모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상군경,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밖에 없었습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는 명명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법이 개정된 이유가 6.25 사변이나 이렇게 전쟁 중에 전쟁에 참여해서 상의를 입고 평생을 의족에 의지해서 살아온 그런 분들을 국가용자와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가서 군대 가서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이게 전역을 하고, 그러니까 만기 전역을 하지 못하고 의병 전역을 하고 나와서 국가용자를 신청했으니까 국가용자 혜택을 받는 거, 물론 1급에서 뭐 7급 사이에 급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하고 국가용자라는 그 명명 이 자체가 좀 합당하지 않다. 이건 차별을 좀 두어야 한다라고 각층의 또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2012년 6월 30일자로 보훈 보상 대상자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도 지금까지 계속 혜택을 주는 예우를 보면 2012년 6월 30일 이전 사람하고 그 이후 사람과의 국가용자가 예우를 받는 거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런 불합리한, 그러니까 전쟁에 실제로 전쟁에 참석한 사람, 전쟁에 참석해서 전투를 하다 다쳐서 나온 사람과 후방에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 농구나 축구 하다가 상대방과 부딪혀서 다쳐서 허리를 다쳐서 나와서 받은 사람도 국가용자나 이렇게 동시에, 물론 그분 다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훈 보상 대상자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개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만을 토로해봐야 소용도 없지만 불만할 필요도 없고 불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내가 현재 군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훈련 도중 다리를 다쳐서 아니면 정신질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국가용자가 될 거냐, 아니면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될 거냐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신청할 때 의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병을 놓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훈련,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분 자체가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보상 대상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이렇게 구분을 좀 모호하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실제로 내가 신청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국가유공자가 되고 싶어 하지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까 국가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보호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어느 선에서 인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관건입니다. 어느 선입니까? 자, 그러면 부득이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부대나 아니면 특수훈련과 일반 부대나 아니면 일반 교육훈련,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하부대에서 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별로 중대장 하에 교육을 했다 라든지, 아니면은 조교를 동원해서 훈련했다든지 이런 거 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공수부대다 아니면 또 해병대 아니면은 이런 특수한 부대, 이런 부대에 근무한 사람과 우리가 객관적인 차이를 생각할 수가 있죠. 방금 아무리 생각해도 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의 훈련이 상당히 고되고 정말 위험한 그 훈련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공수 낙하 훈련, 공수부대나 아니면은 해병대나 아니면은 이런 특수한 부대 출신들이 보통 보면 지금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일반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휴식 시간에 축구 농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 그리고 또 일반 부대에서 소대장 지휘로 아니면 중대장 지휘로 교육 훈련을 받는 등 이런 정도의 훈련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훈심사에서는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계략적인 그 폭넓은, 그러니까 그 선을 국가유공자는 이러이러한 선에서, 보훈 보상 대상자는 이러이러한 선에서 이렇게 윤곽을 그려놓고 심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억울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면서 또 공수부대 아니면 공수낙하훈련 또 유격훈련 이런 것을 받다가 상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원인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하나하나 꼬집고 원인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내가 만약에 공수 낙하 훈련을 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허리를 삐걱했다. 그래서 다쳤는데 처음에 이 그 병상일지나 아니면 등등의 그 자료가 미흡해서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한번 딱
아무리 그 사건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유형의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어버리면 한번 공상이 끝나면은, 심사가 끝나면 다시 재심이라고 그러죠. 재심을 신청을 해도 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번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훈 보상자 대상자로 결정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거 국가용자로서의 그 위치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보훈 보상 대상자로 좀 억울하게 등급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깨닫고 이것을 아니다, 나는 공상 군경이야 라면서 주장을 아무리 해도 이게 쉽게 번복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같은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심사위원과 지금 심사위원이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5명의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일단 전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은 이렇게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우면 내가 공상 군경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부상 군경으로 공상을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걸 준비를 잘못해서 만약에 공상 군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준비를 잘못해서 재부상 군경이 되었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결정하면 뒤집기 어렵고, 또 그 혜택이 앞으로 내가 생존한 기간 동안 또 더 지나서 자기 그 유족에게도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참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그러니까 물론 정당에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뚜렷이 구분이 되는 상황에서 재부상 군경으로 받은 것은 내가 다른 방법이 없죠. 왜? 뚜렷하게 구분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농구하다 허리를 다쳤다, 축구하다 허리를 다쳤다, 이런 거는 뚜렷이 구분이 되죠. 이렇게 된다면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체력 단련을 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체력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그 공수부대다, 아니면 해병대다, 아니면 이런 특수부대다, 또 훈련 자체가 야간 훈련이다, 아니면은 뭐 산악 훈련이다, 뭐 이렇게 이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쉽게 이거는 전자와 후자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있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할 수 없지만, 모호한 것은 본인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상일지를 하나 예를 들면 내가 병상일지를 여기다 신청할 때는요, 병상일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서에 보면 정보 공개란에 동의합니까? 라고 해서 동의합니다 라고 체크만 하면 됩니다. 체크만 하면 보훈처에서 일일이 다 각 기관마다 아까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받아다가 심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면 병상일지다. 내가 병상일지를 미리 준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준비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정보 공개해서 보는데 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서 병상일지를 떼어서 내가 공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훑어보고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여기 자기 진술서라는 그 진술서 사용하면서 작성하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중요한 부분은 빼뜨리지 말고 다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정보 공개를 보훈처에서 해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한다면은 어떤 거는 페이지가 분량이 500페이지, 800페이지 이렇게 나온 그 병상일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자칫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미리 준비를 해서 메모를 해서 신청할 때 본인 진술서에 그 내용을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입대 전에 내가 부상 전력이 있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동안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어떤 치료를 받았냐, 그를 발급받아 보면 몇 월 며칠 날 뭐뭐뭐 받았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기록이 나오면 과연 내가 이 기록에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를 경미하게 다친 사람들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고 어느 병원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 가서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다시 알아보고, 만약에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거였다면 뭐 물리치료 정도 받고 몇 번 받을 정도라면 그 의사 선생님께 내가 이러이러하니 이때 당시에 상황을 선생님께서 좀 잘 좀 설명해 주셔서 그 소견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 기록을 쭉 떠들러 보고, 이분은 사실은 그때 뭐 근육이 놀라서 한번 물리치료 한번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의와는 전혀 무관하다. 라는 이렇게 유사한 유형의 소견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소견서를 받는 거하고 또 병상일지의 중요한 사항을 자기가 찾아내서 따로 메모를 해놓고 주장을 하는 거하고, 또 이게 내가 야간 훈련을 받다가 만약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 그 동료들한테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다쳤다 라는 것을 너는 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훈련 받았던 사람의 인후 보증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생생하게 그때 상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지 않고 적는 거하고 그 상황에 처하지 않고 기록하는 거하고 실제로 상황을 겪으면서 한 거하고는 누가 봐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내가 같은 훈련을 받더라도 같이 훈련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도 목격자가 있으면은, 또 아니면 목격자가 없으면은 그 중대장한테라도 이러이러 훈련을 하다가 야간 훈련에서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 라는 중대장이 인정하는 그런 소견서도 받아서 첨부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얘기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집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심사위원들이 나의 질병을 제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그 700~800페이지 본 분량을 그 많은 사람 심사를 할 때, 한 번에 심사할 때 수십 명씩 100여 명씩 하는데, 내가 따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 800개 페이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유난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안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볼 수가, 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상군경이나 아니면은 재보상 군경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가서 보훈처, 지청에 가서 신청서하고 몇 가지만 써서 내고 돌아오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놓고 돌아와서 후회를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또 자료를 넣을 때 준비를 해야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방송을 듣고 만약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알람송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방송하는 부분이 여러분께 다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또 하단에 설명란에 제가 다 설명을 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 옮겨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설명란을 꼭 참조해서 한번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모르신다면 저에게 제 전화번호를 거기다 기입해 놓을 테니까 전화를 주셔서 구독회원이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그래서 무료 상담 가능하고 또 나중에 꼭 필요하면 도움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제 방송의 채널을 놓치지 말고 꼭 잘 이렇게 알람을 설정해 놓고 계시면은 제 방송 놓칠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 국가유공자 신청할 때 꼼꼼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